채널A가 말이죠.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철규가 한동훈한테 특정 인사들의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 배치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대로 호남 출신 어떤 스피커 그 사람을 후보로 배치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철규는 자기는 그런 말 안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묽은 똥이냐 된 똥이냐 차이긴 하지만은 한동훈과 이철규 중에 누구 말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나마 한동훈이가 조금은 더 낫지 된 똥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채널A 보도가 이렇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최근 이철규가 한동훈에게 국민의 미래에 공천을 신청한 인사들 가운데 특정인들을 안정권에 배치시켜달라. 이철규가 요구한 인사는 현직 공영방송국 사장, 호남 출신의 보수 논객, 방송인 출신 전직 당 대변인. 뭐 여러분 이미 보도를 통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영방송사장은 국악방송사장인 백현주라는 사람, 그리고 호남 출신 논객은 민영삼 아시죠? 원래 또 민주당 출신이었다가 안철수 따라서 국민의당 갔다가 나중엔 국민의힘으로 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인 출신 전직 대변인 임윤선 그 검색해보면 나와요. 이 사람들입니다. 자, 국민의힘 관계자 얘기로는 이철규가 본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호남과 당직자들이 소외됐다는 식으로 공개 반발한 것이다. 이철규가 국민의당 소속이지 국민의 미래 소속도 아닌데 왜 한동훈이 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한동훈 너도 국민의 미래 소속은 아니지. 어? 어쨌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철규가 한동훈에게 명단 수정을 요구하면서 수정되지 않으면 함께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고 한동훈은 고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자기 직을 걸겠다 이런 말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네. 자, 이 이야기를 채널A 기자 이 최수연 기자인데 최수연 기자한테 한 사람이 누구죠?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이런 정보를 제공했을까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이철규를 한 방 매기는 그런 정보를 누군가가 채널A 최수연 기자한테 준 거 아니에요? 누굴까 너무 궁금해지는데. 예. 방금 저 여 기자가 채널A 최수연 기자고요. 예. 다시 한번 보실까? 예,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 이철규가 그런 부당한 요구를 했다라고 채널A 최수연 기자에게 넘겨줬을까? 야, 이게 채널A하고 이 한동훈이 코드가 참 잘 맞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검언유착도 채널A하고 한동훈 사이의 관계 아니에요. 정말 참 웃음이 납니다. 정말 재밌죠? 흥미롭죠? 예. 자, 이철규가 이것 때문에 지금 한 방을 먹은 거예요. 제대로 한 방을 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철규가 이거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뺐다고 합니다. 자, 정보를 누가 줬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 김용민이가 이제 보따리를 풉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용산의 기류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든 이기든 선거에서 지든 이기든 한동훈은 반드시 바이든한다. 이게 그분의 뜻이라고 합니다. 예, 반드시 필히. 예, 저는 이런 비유를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용민이가 있고 한동훈이가 있어요. 윤석열 부부가 누구를 날렸으면 좋겠는가? 그럴 경우에는 한동훈을 꼽을 것이다. 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오늘 저기 황상무 날린 거나 이종섭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는 그건 뭐냐? 지금 당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동훈한테 한 수 접어주는 거 아니냐. 이건 진짜 뭘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개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용산 대통령실은 이종섭은 자르든 불러들이든 하여튼 당이 요구하는 대로 한다고 합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너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거예요. 야, 끝까지 간 거지 이 정도면은. 게다가 또 이철규가 오늘 또 나섰고요. 오늘 받은 글이라고 또 기자들한테 이렇게 유통이 됐던 찌라시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요 용산 쪽에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언론 대응팀이 만든 것 같습니다. 딱 문장이나 논조가 그렇습니다. 용산에서 이걸 쓴 것이다라고 감안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산과 한동훈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종섭 황상무 이슈, 비례대표 공천 잡음 등의 문제로 시끌벅적한 상황 속에서 비례 불공정 이슈와 맞물려 영입 인재들에 대한 이슈도 당내에서 재조명받고 있다고. 그 이유는
비례 접수에 출신 성분이 불명확한 인사, 이력을 뻥튀기한 인사, 부모 찬스, 낙하산으로 온 인사, 강남 좌파 인사 등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 출신 성분 문제는 학부도 밝히지 않는 이런 불투명한 인사들이 영입된 후 비례에 접수됐다는 점.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학원 이런 걸 다 떠나서 학부 정도는 밝혀야 하는데 학부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뜬금없는 호남파리로 당의 기여한 인사가 아닌 좌파 출신 외부 인사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점. 시민단체에서 지적했듯 탈원전 성향의 청년의 몇 개월짜리 경력이 전문가 경력으로 둔갑됐다는 점. 부모 찬스 낙하산 인사는 정치인 자녀와 조카가 비례 당선권에 배치받았다는 점. 네. 이 같은 내용들과 윤한 갈등이 결합되면서 당내에서는 한동훈 측 파이 영입 위원들이 이런 사고를 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 한동훈을 겨냥한 것이고 한동훈의 그 공천을 받은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한동훈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는 용산 언론대응팀에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뭐가 또 중요하냐면요. 원래는 이 친구들이 정봉주를 공격했고요.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양문석을 또 공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현을 건드릴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이 이슈가 돌발 출몰하는 바람에 김현에 대한 공세가 멈췄어요. 지금 한동훈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 아이고 정말 참 하루라도 좀 착하게 살아볼 생각 들었니 너희들? 내가 봤을 때는 용산이나 한동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이건 참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이가 이제 황상무 사표를 수리하고 또 이종섭이 보고 들어오라고 한 것은 이것은 총선에서 지면 끝이라는 한동훈의 위기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용산은 이기든 지든 한동훈 너 가만 안 둔다. 물론 이런 심리적 기저 배후에는 저것도 있죠. 야 우리가 설마 100석 못 되게 받겠니? 100석은 넘겠지. 이런 믿음이 또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또 이미 기사에 났으니까 뭐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사흘 전에 김은희한테 또 이용한테 경로했다고 합니다. 황상무 사퇴, 이종섭 조기 귀국 이런 이야기를 김은혜도 하고 이용도 했거든요. 여기에 경로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무슨 뜻으로 그 얘기한 거야? 대놓고 아주 분노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총선 출마하는 후보한테 전화해가지고 경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이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현재 입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말이야 망해가는 당 다 살려주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주고 지방선거도 다 이겨줬어. 응? 게다가 의대 정원, 민생 토론회 이걸로 너희들 2월에 넌 재미 봤잖아. 내가 망해가는 당 다 살려줬는데 지금 나한테 지금 총질을 하는 거야? 내부 총질을 하는 거야? 이게 정확한 윤석열의 현재 멘털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앞으로 한동훈이 이제 가는 거지.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요. 대선 주자 한동훈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일은 없어요. 한동훈이가 지금부터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이겨먹는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일이 없죠. 한동훈이가 뭐 무슨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올 사람이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과 함께 우리 한동훈이를 환송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용산이 뿔따구가 났어요. 경향TV 나갔더니 그 여권 쪽에 밝은 장성철 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말에 이관섭 대통령 실장하고 또 한 명을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오늘 경향TV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주말에 윤석열이 관저에 찾아가가지고 황상무 사표 수리하고 그리고 이종섭이 불러들이자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 앞에서 정말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깼다고 합니다. 깼다고 해요. 네. 이 윤석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기서 양보를 하는 순간 나는 밀리는 것이고 그래서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것이고 레임덕이 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스나마나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나는 나의 반대파들에 의해서 탄핵이 되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논리 회로가 그렇게 단순합니다. 예.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정계 입문하고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계는 너무나 명확하죠. 그렇다고 그 주변에 뭐 이렇게 윤석열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말은 듣느냐? 천공 말고는 없어요. 천공이가 무슨 정치 경험이 있습니까? 한 번 밀리면 계속 쭉 밀린다. 이게 바로 윤석열로 하여금 오판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의 범주에 있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시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예컨대 200석이 넘는다.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에게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이제 국회가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은 법안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울러 민주당이 탄핵을 할 수가 있고요. 개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탄핵을 하면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요. 또 개헌을 할 경우 개헌안을 만들더라도 국민투표를 통해 또 승인을 받아야 개헌이 되거든요. 어느 것 하나 간단치 않지만은 적어도 이 윤석열이의 이런 깡패 양아치 짓을 막는다. 그 목적이라면 국민들이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최강욱 전 의원 말씀이 그 탄핵 심판보다는, 왜냐면은 뭐 자기 또 끈앞풀을 또 헌법재판소장으로 갖다 앉혔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또 압박을 가하고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개헌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이를 끌어내리는 그런 방법도 취할 수 있다. 그게 더 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청명히 하든 한식으로 하든 광주로 가든 대구로 가든 여간 윤석열이를 빨리 끌어내야 한다는 국민적 그런 간절함이 이제 실현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콥 동생 제3콥님, 헌법도 벌써 40년 가까이 됐고, 그렇죠. 87년에 개정된 이후로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환경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사는 환경에 맞게 바꿀 부분은 바꿔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했던 헌법 개정, 그 철학과 취지를 잘 담고요. 윤석열이 임기를 축소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서둘러서 국가의 암적 존재 그 자체로 리스크인 윤석열이를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